엄마도 아는 차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캔들 공부를 했죠. 오늘은 거래량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을 알아보시죠. 앞에서 다룬 이평선까지 차트를 구성을 하는 기본 3요소 중 하나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처음 차트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바로 이 3요소인데 대부분의 강의나 책에서는 개념만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 경험을 통해 다시 캔들, 거래량, 이평선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되죠. 그러지 않도록 오늘 제가 제대로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열심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거래량이 왜 중요할까요? 기본 개념들을 먼저 보자면 거래량은 매수 하나, 매도 하나가 합쳐지면 거래량 1이라고 합니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시장에서 실제로 체결이 된 거래의 수치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투자자들의 참여도입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건 곧 시장에 관심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선정을 할 때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우선적으로 보는 게 기본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죠. 그럼 이 조건에 대비해서 더 중요한 건 주가의 움직임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위든 아래든 움직였는데 거래량이 없다면 그 움직임을 우리는 믿기가 어렵다는 거죠. 거래량이 가격을 검증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주가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래량이 따라줄 때 그 움직임을 보고 우리는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세가 나올 때는 반드시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거래량이 많으면 주가가 오른다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거래량이 많으면 주가가 움직인다입니다. 차트를 보자면 거래가 늘어나면 주가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거래량이 증가할 때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건 맞지만 방향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구간에서 캔들들이 작다가 갑자기 장대 캔들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확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매수세가 강해서 올랐을 수도 있고 반대로 매도세가 폭발을 해서 내려갔을 수도 있죠. 캔들만 보면 왜 움직였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함께 보아야 그 움직임이 단순히 매도세가 약해서 올라간 것인지 매수세가 강하게 끌어올린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주가가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동반되면 그 시세는 신뢰를 할 수가 있다. 만약에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그 캔들, 큰 장대 양봉은 나중에 되돌림이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부분만 우리가 보자면 저번 시간에 우리 캔들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줄다리기 구간이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구간을 단일 캔들로 그려보자면 약간 몸통이 있는 이런 십자형 캔들이 나오죠. 그럼 이런 캔들이 의미를 하는 게 뭡니까? 줄다리기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왼쪽을 매수 세력, 오른쪽이 매도 세력입니다. 매수 세력이 이긴다면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힘이 둘 다 100으로 팽팽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매도 세력의 힘이 50으로 줄어든다면 쭉 끌려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100에 힘을 주고 있다가 갑자기 500이라는 힘으로 땡겨 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차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영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영역이죠. 어느 순간에 장대 캔들이 나오면 그 장대 캔들이 능동적으로 매수세가 끌어온 것인지 아니면 매도세가 힘이 빠져서 수동적으로 오른 것인지를 거래량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능동적 매수죠. 거래량이 거의 없는데 장대 양봉이 나왔다면 매도세가 약해서 수동적으로 오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뢰도가 낮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캔들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항상 시세가 나올 때 이렇게 거래가 같이 나오며 장대 양봉이 나오면 신뢰가 있는 상승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들 거래량을 보실 때 거래량 막대 이거 있죠. 색깔은 사용자마다 설정이 다릅니다. 보통 두 가지 방식이 많아요.
저는 초록색으로 한 가지 색상으로만 설정을 해두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아무 설정 없이 증권사를 사용하게 되면 캔들 색상과 동일하게 양봉이면 빨강, 음봉이면 파랑색으로 표시가 나타나거나 전일 거래량 대비 오늘 거래량이 더 많으면 빨강, 적으면 파랑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죠. 이렇게 설정해서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색상보다는 크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색깔은 보기 편하게 바꿀 수는 있지만 막대의 크기, 그러니까 절대 거래량이라고도 하죠. 그게 핵심이에요. 저는 거래량을 단일색으로 통일해 놓고 크기만 보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도 취향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되지만 단색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아무리 상승 중이라고 해도 잠깐 내려오는 이런 눌림목에서는 보통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다. 이건 주가가 쉬는 시간이자 다음 상승을 위한 힘을 모으는 구간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상승 이후 내려오는데 거래량이 거의 없으면 건강한 조정, 다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반대로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폭증을 한다면 박스권으로 빠지거나 이렇게 급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단을 걸어서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한 칸 올라가고 쉬고 다시 올라가야 힘이 덜 듭니다. 그죠? 이 쉬는 시간이 바로 조정이고 내가 힘을 낼 수 있도록 키워주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다면 이 거래량도 캔들과 동일하게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거래량을 가로로 표시하는 매물대 차트를 보면 어느 가격대에 거래가 많이 일어났는지를 한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 구간이라고 특정을 한 구간에 거래가 가장 많다면 그 가격대는 많은 사람들이 샀던 가격입니다. 거래가 가장 많은 가격대로 주가가 다시 내려오면 매수자들이 손실 구간을 피하려고 팔지 않을까? 또는 손절을 하려고 팔게 될까?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하면서 지지 또는 저항으로 작용을 합니다. 위에서 내려올 때 많이 거래된 구간이면 지지로 작동을 하고 반등 가능성을 보여주죠. 아래에서 올라올 때 그 구간이면 저항으로 작동을 하고 상승이 막힐 수가 있죠. 지금은 대략적으로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이후에 매물대와 캔들, 거래량을 같이 보고 매매 타이밍을 잡는 방법을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지금 캔들 구간들을 보면 처음에는 매도세가 우세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2일, 3일에 걸쳐 전환의 분위기가 보입니다. 캔들만 보면 전환인가 싶지만 거래량과 매물대를 같이 보면 확실해집니다. 거래가 같이 터지면서 장대의 양봉이 나오면 전환 신호로 믿을 수가 있고 거래가 거의 없이 장대 양봉만 나왔다면 다시 밀릴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둬야 됩니다. 이처럼 거래량은 신뢰도를 제공을 합니다. 오늘 배운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죠. 거래량은 시장 참여도, 거래량이 많으면 정보가 더 풍부합니다. 거래량은 주가의 신뢰도다. 거래가 동반되지 않는 시세는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거래량이 많으면 주가는 움직인다. 반드시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다. 조정 시 거래량은 감소하는 게 일방적이다. 거래가 줄면 2차 상승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를 하죠. 거래량은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한다. 많이 거래된 가격대는 중요한 구간입니다. 거래량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라는 말처럼 거래량의 증가는 언제나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정보가 나중에 여러분의 매매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거래량의 기본 원칙과 개념을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래량을 이용한 실전 매매법, 지지, 저항을 결합한 진입과 손절의 포인트 등을 더 자세한 내용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대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